쉽지 않은 계절은 없습니다. 새로움을 탐험하다. MBC. 충북 현안에 대한 국감이 시작됐습니다. 교육청 국감에서는 학업 성취도 평가가 쟁점이 됐습니다. 충청북도와 충북경찰청도 줄줄이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앞장선 충북특별법 등 주요 이슈와 논란들이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청주시가 발주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기사가 숨졌습니다. 전체 100억이 넘는 사업인데 공사 분리 발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피했습니다. 제103회 전국체육대회가 일주일의 열전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충북은 목표치보다 한 단계 낮은 종합 7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어제 충북교육청과 충북대를 시작으로 충북에서도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학업 성취도 전수평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찬반 공방이 이어졌고 측근 인사 논란과 미흡한 학교폭력 대책 등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김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 의원들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확대에 대한 교육감들의 찬반 입장을 물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평가도 교육의 일환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야당 의원들은 일제고사의 부활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시험을 봐야 우수 학생에게는 학습 동기를 부여할 수가 있고 학력 부진 학생에게는 보충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수평가라는 건 대체적으로 우리 학교 선생님들한테 일을 들어보니까 일제고사의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수평가. 충청권 4개 시도 가운데 충북만 평가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야당 의원들과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가능하면 저는 1학년, 2학년 때도 하겠다. 가능하면 되게 평가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한번 충북교육청만 하다가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데 뭐 교육부에서 그런 방침 포함시킬 생각이신가 보네요. 계산 교장 공모제와 쓰레기 줍기 논란, 그리고 최근에 겸직 금지 위반 논란을 빚은 비서관 채용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런 지적을 받은 게 야속한 게 아니라 받지 않기 위한 그 리더십을 어떻게 보여줄 건가. 이게 사실 더 고민해야 될 지점 아니에요. 증가하는 학교 폭력에 비해 도교육청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우려와 충청북도 교육감으로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가 답이 아니라 시설이나 인적 자원들이 충분한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셔야죠. 충북 급식 노동자의 근무 환경이 열악해 건강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지금 충북교육청은 추경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직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건강검진이 교육청 입장에서는 뭐 업무 중 하나일 뿐일 수 있겠지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앞서 열린 국립대 국감에서는 충북대 여교수 비율이 전국 최저 수준인 점과 충북대병원 암센터 건립보다 응급환자 의료지원 대책이 더 시급한 게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북교육청에 이어 오늘은 충청북도와 충북경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이어집니다. 이번 국감은 4선 의원 출신인 김영환 지사의 데뷔전인데다 감사반에 충북 여야 의원이 한 명씩 포진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충청북도를 맡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감사 2반은 여소, 야대로 구성돼 있습니다.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당 의원이 7명을 차지해 충북지사와 당이 같은 국민의힘보다 3명 많습니다. 다수인 야당에서 눈길을 끄는 건 충북의 지역구인 민주당 이모선 의원. 감사위원들이 충북도에 요구한 자료 400여 건 가운데 50여 건이 임의원 요구입니다.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와 가칭 충북지원 특별법 제정, 도청 제2청사 국비 지원 등 현안 외에도 최근 뜨거운 충북지사 공약 관련 요구가 많습니다. 임 의원은 충북 발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살피겠다면서 특히 일시지급 부인, 지방비로 100% 재원 마련 부인 등
현금성 복지공약 후퇴 논란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무예 마스터십 지원 중단 결정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따져볼 계획입니다. 특히 현금성 공약이 대폭 축소된다는 비판이 있고 블루오션인 그 세계 무예 마스터십 같은 경우도 문제점은 없는지 좀 살펴보고요. 여야를 떠나서 충북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에는 충북의 지역구를 둔 정우택 위원이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와 당이 같은 데다 충북지사 경험이 있는 정 위원은 10여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충북 현안 내용이 많은 걸로 파악됩니다. 바이오 메디컬 타운 조성과 AI 영재고, 바이오 의약품 생산 전문 인력 양성 등으로 충북 지원 특별법 제정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현금성 복지 공약과 무예 마스터십 관련 자료도 요청했는데 관점은 야당 위원들과 다를 걸로 예상됩니다. 많은 규제와 지리적 여건 때문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상하는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필요성, 또 하나 무예 마스터십에 대해서는 혈세 낭비, 여러 가지 그 부정적 요인이 많이 작용을 했는데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취임 100여일 만에 국회 검증을 받게 된 김영환 지사도 국감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가칭 충북지원특별법을 제정하려면 국회 행안위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설득하겠다는 겁니다. 김 지사는 강원도가 최근 동참하기로 했고 경남과 호남 등과도 공감대 형성을 추진 중이라며 다음 달 공동 대책위를 꾸리는 등 연내 법안 발의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시는 거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하겠지만 저희가 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충청북도가 갖고 있는 결핍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의원들한테 설명하는 귀중한 자리로 활용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행안위 감사위원들은 충북도 감사가 끝나는 대로 충북경찰청을 찾아 성비위를 포함한 문제점과 부실 수사 의혹 등을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충북에서만 분기마다 1명꼴로 교직원 성배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의원실이 공개한 교육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충북에서 성배위로 적발된 교직원은 21명으로 평균 2.7개월마다 1명꼴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5명은 파면, 3명은 해임됐고 6명은 강등과 정직 등 중징계, 나머지는 수사와 징계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직원도 43명에 달했습니다. 전체 공사비만 100억 원이 넘는 도로 확장 사업 현장에서 굴삭기가 넘어져 60대 기사가 숨졌습니다. 공사비 50억 원 이상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데 청주시가 발주한 이 현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김은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름 전 공사를 시작한 청주의 한 도로 확장 현장. 임야 경사면에서 작업 중이던 6톤 소형 굴삭기가 쓰러져 있습니다. 중장비에 깔린 60대 기사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이 나무를 굴삭기로 잡은 채 다른 벌목공이 나무 밑동을 베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나무를 베어낸 직후 굴삭기가 중심을 잃고 쓰러진 걸로 보입니다. 다른 작업자 2명과 안전관리자 1명이 현장에 있었지만 사고를 막진 못했습니다. 이미 허리 쪽하고 허벅지 쪽하고의 이제 포크레인 사이에 끼어 있어서 저희가 어떠한 현장 처치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전체 공사비만 150억 원이 드는 1.5km 구간의 도로 확장 사업 현장입니다. 발주자까지 처벌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 50억 원을 크게 넘어섰는데도 청주시가 발주한 이 현장은 대상이 아닙니다. 전체 구간을 앞뒤로 잘라 적용 기준 50억 원에서 2천만 원 모자란 49억 8천만 원으로 공사를 나눠 발주한 겁니다. 발주처인 청주시는 예산 문제로 공사를 나눴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전 구간을 한 번에 하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업체들이 그 입찰 가격 같은 거 써낼 때 얼마로 써낼지도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 안전수칙을 어겼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올해 옥천군과 보은군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노동자가 숨졌지만 공사비가 기준을 밑돌아 중처법 적용을 피했습니다.
이런 사각지대 속에서 관급공사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제103회 전국체육대회가 일주일간의 열전을 마치고 어제 폐막했습니다. 충북은 전국체전 출전 역사상 가장 많은 메달을 땄고 가장 높은 득점을 올렸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체육대회 마지막 날 극적인 승리는 일신여고 몫이었습니다. 상대는 최근 3차례나 결승전에서 만난 강원도의 황지정보산업고. 매년 우승을 빼앗은 강호였습니다. 청소년 대표가 4명이나 포함된 일신여고지만 연장에서 31대 30, 한 골 차로 이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1984년 전국체전 이후 39년 만에 우승입니다. 맨날 준우승만 계속 했었어가지고 이번에 우승해보자 해서 진짜 이악 물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결과가 우승으로 올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일주일의 열전 끝에 충북이 받아든 성적표는 종합 7위. 애초 목표인 6위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세부 지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213개로 가장 많은 메달을 땄던 100회 대회의 기록을 216개로 넘어섰고 종합 득점도 처음으로 38,000점을 넘겼습니다. 일부 종목에서 연습한 만큼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게 좀 못내 아쉽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우리 충북체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만족하는 사람도 아쉬운 사람도 있지만 오늘의 결과가 충북체육의 자양분이 된다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연습하면서 많이 부담감도 가지고 계속 체전만 생각하고 하면서 또 와서 직접 또 시합해보니까 분위기에 압도되는 그런 느낌도 있고 시합할 때도 다른 시합보다 더 긴장감이 있는 것 같았어요. 3년 만에 열린 전국체전 자체가 선수에겐 큰 기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러 많이 와주시고 이런 전국체전 분위기를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고 정말 전국체전이 계속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승패를 떠나 선수들은 성장했고 충북을 넘어 꿈을 키웠습니다. 정말 쟁쟁한 선수들과 경쟁을 하면서 한 번 더 저성장을 한 것 같고요. 저도 전성기에 나이가 오는 만큼 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운동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내서 꼭 올림픽에 나가고 싶어요. 대학 가서 실력도 쌓고 시청까지 가가지고 국가대표 좋은 선수가 돼서 올림픽 나와서 금메달 따는 게 목표예요. 코로나19로 3년 만에 열린 전국체육대회. 어쩌면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은 대회였습니다. 충북체육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앞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를 확인하는 기회였습니다. 울산에서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2020 도쿄올림픽 여자 도마 동메달리스트이자 체조 국가대표인 여서정이 제천시청에 입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시청 소속인 여서정은 내년 1월 제천시청 체조단에 입단하기로 하고 최근 가 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여홍철 교수의 딸인 여서정은 최근 열린 전국 체육대회에서도 금메달 2개와 은메달 2개를 따내는 등 우리나라 체조 대표 선수입니다. 충남 천안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개체가 발견됨에 따라 청주 지역 가금 농장에 밀집한 부기면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합니다. 청주시는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였던 부기면 거점 소독소 운영을 24시간으로 늘리고 무신청과 미호강 등 철새 도래지 4곳에 살수차 2대를 투입해 매일 소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천안 발병을 계기로 조류 인플루엔자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올렸습니다. 올가을 첫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개체가 발견된 천안 봉강천 철새 도래지에서 청주 경계까지 거리는 15km 정도입니다.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영동군의 레인보우 관광지 조경사업 비리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도 박세복 전 군수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예산 부풀리기와 사업계획서 허위 작성, 사업비 무단 전용과 조경수 수의계약 등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비리가 전임 군수 재임 시절에 벌어진 일이라며 당시 윗선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장악한 영동군 의회는 관련 비리 예산을 승인하는 등 감시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담는 오늘 문화 있다 시간에는 퓨전 국악그룹 서일도와 아이들로 널리 알려진 국악인 서일도 씨를 만납니다. 가야금 병창인 서일도 씨는 청주를 기반으로 20년 넘게 교육과 공연에 몸담은 전통 국악인인데요.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그녀의 음악 이야기를 조미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국악 크로스오버 경연 프로그램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해 공연 요청 세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서일도와 아이들. 국악계 일타 강사로 소문난 가야금 병창가 서일도.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경연을 위해 뭉쳤습니다. 저희를 그 안에서 서일도 아이들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면서 이 이름 어떻겠냐고. 처음엔 제가 아우 창피해요, 싫어요 막 이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기억이 훨씬 남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냥 그걸로 해요. 이렇게 해서. 서일도의 아이들을 맡고 있는 김은빈, 엄유정, 이소정도 어엿한 스타가 됐습니다. 관객들 분들도 많이 이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사인해달라고. 처음에 사인 준비가 안 되어서 이름 대문짝만 하게 이렇게 그랬거든요. 퓨전 국악에 도전하기 전까지 이들 모두는 정통의 길을 전수하던 전공자들. 직접 국악을 가르친 자식마저 재미없다는 얘기에 충격을 받고 국악의 대중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국악을 잘 몰라서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알면 아니 이렇게 좋은 거를 안 좋아할 리가 없지. 중학생 돼서 저한테 엄마는 근데 왜 이렇게 재미없는 걸 했어? 그러는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간장을 이제 우리가 오징어를 찍어 먹으면 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요네즈를 섞어서 같이 먹잖아요. 근데 그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할 건지. 기호가 좀 다 다르잖아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물어보는 거죠. 얼만큼 섞이는 게 사람들이 듣기가 편안한가. 근데 또 너무 대중에 입맞추면 우리 색깔이 없어지니까 어느 선까지 이렇게 손을 대야 적당한가. 그게 아직도 고민인 거죠. 그렇다고 전통의 길을 놓은 건 아닙니다. 무엇하러 갈하느냐 3대 독자 내 아니냐 창탄식 병이 들어. 전라도 판소리나 병창과 달리 담백하고 경쾌한 게 특징인 충청제의 명맥을 잇는 일도 그녀의 과업입니다. 7년 전 청주 출신 가야금 병창 명인 박팔괴 선생의 묻혀진 업적과 명성을 되찾는 보존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충청도 째가 지금 갈 길을 잃고 이제 아무도 몰라요. 충청도 째가 있는지 지금 전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우리 충청도도 국악이 이렇게 활성화돼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좀 알리고 싶고 근간을 찾고 뿌리를 좀 다듬는데 좀 시간을 많이 할애했고요. 제자들 뜻도 다르지 않습니다. 전통은 언제나 끝까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계속 또 따로 공부를 하고 있고. 국악이 그저 고급 취미로 인식되는 현실이 안타까워 국악의 생존과 번성을 늘 고민했다는 가야금 병창가 서일도 씨. 그 고민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거침없는 행보를 만들어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 이후 내려졌던 대청호 조류경보가 49일 만에 해제됐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던 회남과 문희, 추동수역의 유해 남조류 세포 수가 2주 연속 기준치 아래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청호 원수를 쓰는 취 정수장에서도 조류 독소가 나오지 않았고 맛과 냄새 영향 물질도 기준치 미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대청호 조류 경보는 지난해보다 13일 늦게 발령돼 7일 먼저 해제됐습니다. 팬데믹을 계기로 급감한 헌혈을 회복하기 위해 청주시가 만원권 온누리 상품권을 헌혈 답례품으로 내걸었습니다. 청주시는 코로나19로 헌혈자가 급감해 의료기관 혈액 수급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 개정된 헌혈 장려 조례에 따라 만원권 온누리 상품권 2,000매를 헌혈 장려 답례품으로 충북혈액원에 기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에서 헌혈하면 충북혈액원이 주던 5,000원권 문화상품권과 함께 모두 15,000원의 상품권을 받게 됩니다. 올해 연말까지 추산되는 충북도 내 연간 혈액자는 7만 8천 명으로 코로나 직전인 2019년보다 20% 가까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 역점 사업인 레이크파크 실현을 위해 단양군이 주민 아이디어 공모를 받습니다. 단양군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 달 11일까지 공모를 진행합니다. 단양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선정된 아이디어는 최우수 50만 원 등 소정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충북의 호수와 백두대간을 기반으로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민선 8기 들어 청주시가 원도심 고도 제한을 풀기 위한 TF팀을 가동 중인 가운데 남주동과 남문로 일대에 도로와 주차장 등 생활 기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로 지정한 7곳 가운데 건축 심의가 완료된 남주 1899역, 남문로 1구역 등 4곳이 대상입니다. 개별적으로 아파트를 짓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큰 틀로 묶어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동의 생활 SOC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게 이 사업의 골자로 청주시는 2024년부터 남주동과 남문로 일대에 국비와 민자 등 1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충북 혁신도시로 AI 영재고를 유치하기 위한 진천지역 민관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진천지역 주민대표와 AI 전문가 등 21명으로 구성된 AI 영재고 유치준비위원회는 어제 출범식을 열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연관기관이 모여있는 충북 혁신도시의 강점을 내세우며 본격 유치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를 끝으로 저는 앵커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앞으로 MBC 충북 뉴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